어, 암이라는 것은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철천지 원수나 같은 그런 악마와 같은 그런 나쁜 거라고 생각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암이라는 내 몸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암덩어리가 내가 정말 처치해야 되는 그런, 깨부숴야 되고 내가 반드시 승리해서 이겨야 되는 그런 나쁜 악마라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무산소 대사를 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왜냐면 이상구 박사님 그 캠프에 갔을 때 암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뭐 구글이나 인터넷 쳐보면은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 암 세포들이 무산소 대사를 한다. 그때만 해도 얼마나 지독한 놈이면은 이 산소 없이도 살아가나. 산소가 없이 어떻게 이 세포가 증식을 하고 번식을 하고 그럴 수가 있을까? 이건 악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깊은 호흡을 하고 깊은 명상에 빠지면서 그동안 6년 동안 들었던 이 암세포와 정상세포 사이의 그 관계, 그리고 무산소 대사를 하게 된 이 암세포의 슬픔이 확 와닿으면서 막 눈물이 났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몸에서 정상세포였던 이 세포들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암세포가 먼저 변형을 일으켜서 내 몸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죽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죽는 원인들이 뭐 심장마비나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이 뇌가 손상이 되거나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사람이 그 외에도 굉장히 빨리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산이 가다가 돼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 내장들 중에서 이제 오장육부라고 하는 이 내장들을 보면은 이렇게 그 기름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기름이 꽉 차 있으면서 굉장히 소프트한 그 근육을 유지하면서 이제 이 내장들이 이 지방으로 이렇게 좀 보호가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산이 과다하게 몸에서 나오게 되면 이 산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부 조직이나 어떤 세포들을 다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기름기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기들이 보호하고 있는 이 이제 세포들, 그 중에서 노폐물 처리가 잘 안 됐을 때 발생하는 가스, 독가스와 사람 몸에서 산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그 고기도 막 씹어 먹잖아요. 뭐 삼겹살도 먹고 뭐 이렇게 뭐 야채도 먹고 김치도 먹는데 굉장히 많은 양을 먹는데 위에 들어가면 그 위산이 적절하게 나와서 이 소화를 시키고 이렇게 부숴주는 역할. 물론 이제 이 이빨로 이렇게 추잉해서 씹어내서 이렇게 잘게 부수는 역할도 하지만 위에 들어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부숴줍니다. 그게 위산이에요, 위산. 근데 위산이 내려가서 갑자기 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젖산을 만들잖아요. 사람 인체에서 이제 젖산을 만들고, 이 산 종류가 몸에서 나오고 독가스가 나오는 이유가 이 노폐물을 적절하게 이렇게 부식을 시켜서 소화를 해서 배변까지 안전하게 나가는 이런 일련의 어떤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몸에서 필요한 어떤 산도 나오고 가스도 나오면서 이런 여러 가지 가스 종류가 뭐 트름으로도 나오고 뭐 방귀로도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오는데,
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오장육부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이런 그 음식물이 일부는 영양분으로 가고 일부는 이제 노폐물로 해서 이제 처리가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생활 습관, 예를 들면 음주를 많이 한다거나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잠을 조금밖에 안 자고 피로가 쌓인다거나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몸이 정상적인 어떤 일련의 활동을 못하면서 노폐물이 쌓이게 돼요. 그 노폐물이 쌓이는데 그 휴식을 취하지 않고 적절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심지어 땀으로도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몸에 쌓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량의 가스도 배출이 안 되고 일정량의 산이 여러 기관을 통해서 오장육부를 지나서 이제 배변으로 나가는 그 과정에서 여기저기가 막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방질을 많이 섭취하고 또 이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대부분의 회식이 그렇잖아요. 고기하고 술이에요. 대부분의 회식은 고기를 먹고 그 지방이 막 쌓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술을 술을 알코올을 섭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많은데,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알코올이 잘 분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몸에서 술 냄새가 엄청나요. 이 술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들은 이제 몸의 체내에서 알코올 분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이 몸에서 막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분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이 피부, 이 세포 하나하나가 다 숨을 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에서도 나오고 코에서도 나오고 이 술 냄새가, 이 심지어는 이렇게 피부 냄새 맡아보면 이 피부에서도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온 몸이 숨을 쉰다. 술을 마시면 특히 더 많이 그런 걸 느낄 수 있어. 온 몸이 숨을 쉬어요. 그러면은 이 알코올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이 간이 굉장히 손상을 많이 입어요. 그러니까 독을 좀 우리가 이제 섭취하는 많은 음식물 중에서 이 독소를 많이 이제 해결을 해주는 분이 간인데, 일정량 굉장히 많은 양이 이 독소가 들어오면 이 간도 어느 정도의 일을 이상은 못해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 피부로도 막 나오고 코로도 나오고 막 다 나와요. 심지어는 머리카락으로서도 나오고, 이 모세혈관, 이 모공이 뚫려 있는 데는 아마 다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얘가 몸이 살려고 이 주인이 술을 많이 먹고 피로하고 생활 습관이 잘 됐고 잠을 못 자고 이런 습관들을 하면서 몸에 독소가 쌓이는 거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이 몸이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굉장히 세포 하나하나가 다 움직이면서 주인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쌓이다 이 노폐물 처리가 안 되고 이 위산이 정상적인 분비와 이런 게 그 노폐물로 이제 이렇게 안전하게 배설이 안 된다면은 얘네가 암으로 돼요. 암세포로 변해요. 왜냐면 몸 안에는 일정한 양의 산소가 필요한데 이 주인은 눈치도 없이 호흡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잘 안 쉬고 술을 많이 먹고 일 많이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정말 필요한 산소를 공급 안 해주고 산소가 너무너무 부족한 거야. 산소가 너무너무 부족한 데다가 이 먹는 거는 아주 쓰레기만 먹고 있어. 이 노폐물들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내장에서 굉장히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이 노폐물들을 처리하는 게 어려워. 그러면 얘네들이 눈치껏 알아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면서 숨을 안 쉬어요. 얘네는 무산소 운동을 하는 거예요. 무산소 대사를. 그러니까 아주 풍요롭게 잘 살고 있었던 이 세포들이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 주인의 몸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스스로 암세포로 바뀌면서 얘네가 숨을 안 쉬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깊은 명상을 하면서 암세포가 악마적인 존재고 무조건적인 적이고 내가 정말 타도해야 될 대상이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내 몸의 잘못된 습관, 내 몸에 쌓여있는 그 많은 노폐물, 굉장한 스트레스, 이런 반복적인 이 원활하지 못한 생활들, 이 스트레스나 이 노폐물의 처리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됐을 때 내 세포들이 정말 너무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이 세포들은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암세포로 변해요. 안 그러면 독가스로 내 몸이 독가스가 쌓여서 팡 터지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극적인 그런 슬픔,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내 세포가 스스로 암세포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 스스로 내 몸에서 독가스를 만들어서 내 세포들이 주인 살리려고 무산소 대사를 한다. 암세포로 바뀌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미어지면서 정말 눈물이 많이 났어요. 암이 그냥 적이고 나쁜 거고 정말 악마적인 존재.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저렇게 앗아가는, 너는 그렇게 나쁜 암 같으니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의 경우에는 잘못된 식습관, 생활습관,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고 스트레스가 암의 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이 스트레스가 암을 만든다 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어떻게 스트레스가 암을 만들지? 그거에 대한 이 디테일한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어요. 최근에 스트레스가 암세포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제가 깊은 명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몸에서 독가스를 품어요. 우리가 술을 많이 마셨을 때 그 술이 그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이 마셨을 때 몸에서 그 술 냄새가 많이 나는 것처럼 스트레스도 그것을 해소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온 몸에서 독가스가 나와요. 독가스가 나오는데 그 독가스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몸에서 갇혀 있을 때, 이 몸에 꽉 차 있을 때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열받아서 목 잡고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그게 그 내추럴 이런 게요, 그 동맥경화 뭐 이렇게 과하게 그 혈관들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폐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원인이에요. 그 혈액순환과 이 스트레스에서 나오는 가스가 제대로 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암 환자들은 대부분 그 식이요법을 되게 잘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다 그렇게 잘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이 스트레스와 산소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스트레스는 암 선고를 받게 되면은 거의 이게 사형 선고잖아요. 사람이 숨이 안 쉬어져요. 그리고 이 암이 이미 발견했다는 거는 오래 전부터 내 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미 이상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내 몸에 어떤 사이클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려놔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 공기가 좋은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은 그래도 자연치료하고 그러면은 많이 그 회복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 자연치료 중에서
이 산소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제가 봤을 때 한 60%에서 70% 이상은 좋은 공기, 정말 좋은 산소를 마셨을 때 몸이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 두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는 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고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면은 나도 모르게 숨을 잘 쉬게 돼요. 그리고 내 세포들이, 그러니까 내 어떤 이 정상세포들과 내 몸에서 산소가 남아 돌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암이, 어머나, 우리 주인이 정말 몸 관리 잘하고,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아주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릴렉스 하면서, 아, 우리 주인이 참 편해졌구나. 내가 걱정을 했는데, 산소가 막 차고 넘치네? 그래도 아직 좀 안심할 단계가 아니야. 그러다가 이게 며칠, 뭐 몇 달,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몸에 산소가 많이 저장이 되면 암이 스스로 정상세포로 바뀌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자연치료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암이 회복이 되냐. 이 암이 100% 없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정상인들도 몸에 암세포들을 갖고 살아요.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정상세포와 암세포가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서로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 역할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자기 몸에 스스로 어택을 하는 게 있어요. 숨을 안 쉬고 공기 나쁜 곳에 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쉬지 않고 이상한 거 막 쓰레기 같은 거 먹고 막 이렇게 되면은 내 몸이 당연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이라는 것이 정말 이 주인을 위해서,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숨을 안 쉰다. 산소가 부족하니까 알아서 산소를 안 쓸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이 독가스나 어떤 이 산 몸에서 분출되는 이 아주 독한 산과 이 독가스들을 막아주는, 이 암이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세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암세포가 과하게 이 오버해서 커지는 현상, 이게 암인 거예요. 그러면 생활을 정상으로 바뀌고 좀 자기가 릴렉스하고 마음이 편해지면요, 이 암세포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이 주인이 뭐라고 안 해도 얘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주인 몸에 정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 그러면 얘가 정상세포로 바뀌거나 너무나 이제 장렬하게 싸운 이 암세포들은 사멸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 주인의 몸을 살리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자연치료를 어떻게 낫냐. 그리고 이 산소가 얼마나 중요하고 스트레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암세포는 왜 무산소 대사를 할까? 이게 다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 몸에 있는 나를 구하려고 이 정상세포로부터 바뀐 암세포가 굉장히 자기 일을 많이 하다가 이게 커져서 덩어리가 됐는데 그걸 죽이려고 그냥 철천지 원수, 왼수, 그냥 악마 이렇게 생각해서 그 암을 죽여버리려고 독한 항암을 해서 죽여버렸으면 얘가 주인의 몸에 독이 들어왔다. 그래서 더 많이 생겨요. 주인의 몸에 엄청난 독이 들어와서 산보다 위산, 젖산 뭐 이런 것보다 더 독한 독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왜 이 전이가 되고 얘네가 왜 막 그 항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CT상 뭐 다 찍어봤을 때는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6개월 1년이면 막 퍼지는 거예요. 제발 대놓고. 그게
얘네들이 숨어 있다가, 왜냐면 그 독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또 감당을 못해서 없어졌다가, 그 몸에 주입이 된 독들, 항암 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튀어나와서 얘네들이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네들이 일을 하는 거야. 굉장히 많이 일을 해. 그거를 죽이려고, 항암을 죽이려고. 그래서 여기저기 퍼지는 거야. 악순환이 되는 거야. 이 항암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이제 구글에서 까이고 이제 언젠가는 이 유튜브에서 까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항암을 하는데 왜 재발이 되고, 좀 단순하게 CT상으로는 없어 보이는데 왜 그냥 몇 개월 있다가 또 나오는지, 더 독하게 나오는지, 그거를 죽이기 위해서 더 독한 항암을 하면요, 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다 암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죽이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단순한 논리였는데 모르고 있었어요. 이거를 설명을 많이 했었어요. 이성구 박사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었어요. 이제 와 보니까 아주 기초적인 이론이고, 정말 단순한 논리였는데 믿지를 못했어요. 그 말씀들을. 제가 회복이라는 이 과정에 서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아, 내가 이성구 박사 캠프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자연치료를 선택한 것은 신의 한 수였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 몸에 특별하게 칼을 안 대고 항암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저도 수술을 20일도 안 남기고서는 그 이성구 박사님 캠프에 갔었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그 같이 온 분들 중에서 의사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분들도 뭐 암에 걸리시고 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저한테 그랬어요. 항암은 모르겠고 수술은 해서 그 혹은 떼어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을 마지막으로 뭐 당부를 하시고, 그래서 더 막 괴로웠었어요. 근데 이제 운명의 어떤 결정적인 그 수술을 하지 않게 된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수술을 해도, 항암을 하고 해도 6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을 막 그렇게 막 병원에서 막 그 링겔 몇 개 꽂고 막 그냥 정신이 혼미해서 가족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런 그 슬픈 시간들을 보내고 싶지가 않았어요, 병원에서. 여러분들도 제가 만약에 그런 사형 선고를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받지 않았다면은 아마 저도 수술을 했을 거고 항암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잘 몰랐으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운이 되게 좋았던 거고, 중간에 이제 그 구충제를 만나게 돼서 아주 파이널리 아주 몸이 회복하는데 아주 그 일조를 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운이 좋았고, 뭐라 그러나, 어쩌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혼란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암 환자들, 암 환우들에게 전달을 하라는 어떤 사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 완치라는 어떤 그 큰 산을 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이상구 박사님 캠프에 맨 처음에 갔을 때 어떻게 자연치료로 암이 나을까?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암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독한 거고 아주 천하의 몹쓸 그런 암과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자연치료로 회복이 되고 암이 없어졌다고 하나. 그 증언을 하고 그 간증을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막 그 옛날 사진 보면은 막 정말 며칠 있다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위독한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산에 들어가서 여차여차 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런 걸 보고 그냥 단순히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와 보니까 제가 그 과정을 다 겪고 지나와 보니까 기적이 아닌 거예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다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당연한 거였는데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이 암이 무산소 대사를 한다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쳐 죽여야 되는 그 암에 대한 이 철천지 원수 같은 암, 그냥 그런 암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만 갖고 있었는데, 내가 몸이 조금 회복이 되고 정말 좋은 산소를 마시고,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줄여서 관리를 해서 내 몸에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나오는 이 산들, 막 역류하잖아요. 막 스트레스 받으면 막 위가 뒤틀어지면서 막 위산이 과다돼가지고 막 토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게 없어지고, 분노 막 그냥 코에서 이산화탄소 풍풍 나오고 막 이런 그냥 분노의 그 호흡들을 안 하게 되면은 몸이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이런 사이클로 운영이 되면, 이 몸이 받아들이는 산소의 깊이가 다르고, 이 호흡이 좋아지고, 이 충분한 호흡을 해서 산소량이 늘어나면은 암이 스스로 판단을 한답니다. 얘네들이 우리 주인이 몸에서 이 정말 산소 부자야. 산소가 많아. 산소가 풍부해서 내가 더 이상 이 몸에서 나오는 독가스와 이 여러 가지 산들과 이 정말 싸울 일이 없어. 그러면 얘네들이 정상세포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세포가 된답니다. 숨을 크게 쉬고 좋은 곳에서 좋은 산소를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코와 입으로만 산소를 흡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호흡이 이렇게 안정되는 사람들은 일정한 산소의 흡입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운동을 과하게 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의 내 심장이 허락하는 과하지 않은 이 운동을 많이 하시는, 아주 굉장히 심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오래 못 살아요, 사실. 그런데 요가나 이렇게 좀 명상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좀 호흡이 안정되는 이런 운동은 오래 살아요. 그리고 어떤 무병장수하잖아요. 이게 병이 별로 없고. 이 호흡은 안정되게 일정한 호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명상이 중요하고, 스트레칭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적당한 산책.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많은 암세포들이 정말 우리가 쳐부숴야 되는 이런 철천지 원수가 아니라, 내 몸에 아주 건강한 산소를 일정량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내 몸에서 독가스를 배출을 안 하고, 그냥 막 여기저기서 만들어지는 불편한 아주 독한 산들을 배출을 안 하면, 이 암세포들이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주인님한테 다시 돌아와요. 얘네들, 너희들 이제 고만 싸워도 돼. 나를 위해서 고만 싸워도 되니까 이제 내가 깊은 호흡을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이렇게 관리하고 안 받도록 노력을 할게. 그리고 좋은 산소 마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일정한 운동도 하고, 내 생활 패턴도 좀 바꾸고, 술도 좀 안 마시고. 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사람한테. 알코올이 사실은 뭐 기분 전환에 조금씩 좋긴 하지만은, 한국인들이 먹는 소주나 과다하게 먹는 알코올들은 이 간이 굉장히 이 몸을 괴롭히는 원수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두 가지, 이제 과음, 알코올, 특히 암 환자들은
무조건 끊어야 돼요. 이 술은. 그리고 스트레스. 왜냐면 몸에서 독가스를 만드는 게 스트레스니까. 이 스트레스는 그 암을 유발하는 그런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반드시 줄여야 이 암세포들이 이제 정상세포로 돌아오는데 일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가능하면 좋은 산소를 마시기 위해서 산책을 하시고 나무가 많은 곳, 피톤치드가 나오는 이렇게 뭐 소나무 숲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곳은요, 정말 도움이 돼요. 정말 좋은 산소를 마시면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1개월, 2개월, 3개월, 뭐 1년, 2년까지는 뭐 바라지도 않지만 한 2, 3개월 이래도 이렇게 도시에 있는 분들은 좀 지방으로 그 공기가 좋은 곳으로 가서 햇볕 쏘면서 비타민 D가 정말 반드시 필요하니까 환자들한테는 햇볕 쏘면서 산책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호흡이 일정하게 절대 뛰지 마세요. 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막 뛰다가 이게 그러면은 이 산소가 들어오다가 말아요. 오히려 이게 무산소 호흡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걸으세요. 조금 빨리 걷다 천천히 걸었다 명상을 했다 하늘을 봤다가 또 깊은 호흡을 쉬어봤다가 이것이야말로 정말 암세포들이 바라는 거, 주인한테 바라는 희망사항이에요. 암세포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막 그 내 몸을 괴롭히는 그런 독한 나쁜 쳐 죽여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 정상세포가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무산소 대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안심시키고 얘네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주인이 잘하면 얘네들은 돌아와요. 주인이 정말 산소 부자가 돼야 돼요. 산소 부자. 그래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관리, 산소 부자가 되면 자연히 몸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이게 재생이 안 되는 회복이 불가한 암세포들은 스스로 사멸을 해서 이제 있는데 그 사멸하는 동안에도 가스가 나오면서 이 독가스가 아니라 이 암세포가 이렇게 사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배출이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조금 더 있으면 어떻습니까? 얘가 그냥 전이가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사멸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쳐서 이렇게 피가 나면은 이게 딱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딱지처럼 굳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긁어내기 위해서 방사선을 해서 그거를 다시 뒤집어 깐다. 그러면 걔네 다시 살아나요. 왜냐? 위험한 방사선이 주인 몸에 지금 뒤지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들 출동. 얘네들 빨리 가서 방사선 막아. 정말 정상세포가 다시 암세포로 바뀌어가지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암세포가 더 많이 생겨요. 이것은 저의 뇌피셜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가 6년 동안 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이런 사이클들을 분석을 하고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에요. 여러분도 사실은 우리가 먹고 마시며 이런 생활을 하는 것들이 이 오장육부에서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오장육부, 그러니까 침샘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우리가 씹는 거 있잖아요. 씹는 거서부터 시작해서 배설하는 데까지 원활한 사이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몸에서 가스가 나오지만 위산이 엄청나게 나와요. 젖산도 만들어요. 이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포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더 이상 암세포를 미워하지 말고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게 만든 것이 바로 내 자신이었다. 내가 생활습관을 잘못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과다하게 일을 했고 생활이 엉망이어서 먹는 것도 나쁘게 먹고 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암세포가 된 것인데 내가 너를 철천지 원수로 생각을 해서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해서 너를 불로 지지고 막 독한 거를 항암을 해서 너를 그냥 없애려고만 했다. 그게 아니었는데 너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생활 습관을 바꿔서 좋은 생활을 해서 산소 부자가 돼서 스트레스 레스 산소 부자가 돼서 너희들을 다시 불러올게. 너희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안 싸워도 된다. 더 이상 미안하다. 암세포가 돌아왔습니다. 자연치료가 이런 거였더라고요. 전 세계가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닌데 이 암을 생각해 보면은 암 환자는 사실은 바이러스에 더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독한 주사를 맞고 더 독하게 해서 암을 없애버리려는 생각만 했던 그런 저를 포함해서 그런 오류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수병 생활에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었는데 사람이 이제 살면서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을 수 있지만은 이 암 선고를 받는다는 거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인데다가 이게 빨리 회복이 안 되고 더 악화가 된다면 정말 이 사는 게 아닌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암에 대해서 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많이 알수록 이 회복이나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암은 사실 많이 알아야지 자기 몸에 그렇게 큰 피해가 없이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에 대해서 좀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싸워주는 나 대신 싸워주는 고마운 그 세포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제넘게 이 무산소 대사를 하는 암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봤어요. 그렇다면은 내 세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지 이거 거꾸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세포는 내 몸에 산소가 철철 넘쳐 흘렸을 때, 내 몸에서 독가스가 분출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컨트롤하고 많이 줄였을 때 암세포가 정상세포가 되고 새로 생성되는 세포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 내 건강을 책임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암에 대한 이해를 좀 넓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치료 중에서 좋은 어떤 결과가 있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면서 이 암세포에 대해서 이 무산소 대사를 하는 암세포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암 환자가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100만 가지가 넘습니다. 그 100만 가지 이야기를 다 할 때까지 우리 암에 대해서 공부 같이 하도록 합시다.